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2단계 사업 예타가 조기에 완료되는 등 기반 마련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호 위반과 안전모 미착용 등의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 감속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 2,000명가량 증가했지만 지난주 같은 기간 대비 1,000명가량 줄었고 위중증 환자도 1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리던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 떠내려가는 승용차 내부에서 남녀가 구조됐습니다.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3일 오후 2시쯤 달리던 승용차가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에 빠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A씨는 자력으로 차량에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던 여성 B씨는 차량에 갇혀있다 출동한 119 구조대원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구조 당시 여성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전체 2만 5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신호 위반이 7,8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모 미착용, 중앙선 침범이 각각 7,600여 건, 1,200여 건 순이었습니다. 또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구조 변경 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안전기준 위반 95건, 구조 변경 50건, 번호판 미부착 17건 등을 적발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집중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을 강화한 결과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0%, 사망자는 2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올해 중점 추진 업무로 정하고 5월에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난 1989년 5월 3일 동의대학교 입시 부정 규탄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숨진 경찰관 7명을 기리는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 경찰묘역에서 열린 추도식에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과 유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헌화와 분향, 추도사 낭독, 묘역 참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고 정영환 경사의 유족 대표는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은 경찰관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부산경찰청 동백광장에는 순국 경찰관들의 희생과 충정을 참수리 날개로 형상화한 추모비와 흉상 부조가 건립됐습니다. 부산시가 제안한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습니다. 부산시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2030 세계박람회 추진 유치가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천과제로 유치 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대외 유치 전략 수립과 유치 교섭 강화,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시는 세 번째 실천과제인 기반 조성 지원에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조기 완료, 자성대 이전, 부산진역 시외 이전 등이 포함돼 부산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도구청장 선거 국민의힘 김원성 예비후보가 이상호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김원성 예비후보는 영도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했지만 경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아쉬움이 적지 않지만 변화에 대한 희망과 열망을 받기에 다시 힘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4일과 5일 국민의힘 영도구청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영도의 미래를 위해 이상호 예비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동남통계청의 부산 4월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4월 부산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6.45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0.6%,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경유가 전월 대비 5.3%, 휘발유 2.7%, 전기료 5.8% 상승했습니다.
신선식품 중에는 참외와 감자, 배추, 바나나 등이 올랐고 사과와 오이 등은 내렸습니다. 북항 1단계 공공시설이 4일 전면 개방됩니다.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전체 면적 153만 제곱미터 공간에 2조 4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됐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원도심과 북항을 연결하는 폭 60m 규모의 보행데크, 축구장 17배 규모의 근린공원, 부산항을 조망할 수 있는 1.3km 길이의 경관수로 등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랜드마크 부지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8만 9천 제곱미터 면적의 도심 야생화단지가 조성됐습니다. 3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는 2,8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 대비 2,000명가량 증가했지만 일주일 전 월요일 대비 1,000명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5명으로 중증치료병상 가동률은 1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확진자도 2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산 지역 확진자 105만여 명 가운데 코로나 재감염 추정 사례는 2,071명, 0.19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회 감염자는 2,068명, 3차례 감염된 사례는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주 연속 줄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4월 4주 주간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5만 8천여 명으로 전주와 비교해 34%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보다 일주일가량 늦기는 했지만 이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도 높음에서 중간으로 내려왔습니다. 1월 중순에 전국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석 달 만에 다시 내려온 셈입니다.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는데요.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령층이나 면역이 떨어진 분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에 가는 경우에는 야외라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수치들이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과 편하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웃고 이야기하는 그날이 더 기다려집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해 복합어항으로 정비된 가덕도 천성항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수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파제를 포함한 곳곳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만연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파제 위에 낚시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2013년부터 해양관광 복합형 어항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초 개방된 가덕도 천성항입니다. 360억 원이 투입돼 360m 길이의 방파제와 무량장, 공원 등이 조성됐습니다. 문제는 주말과 야간에 낚시객들과 캠핑족들이 몰리면서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방파제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쓰레기 수거를 위한 마대가 설치돼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일부 구간은 화장실과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악취가 진동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로 그대로 흘러들어갑니다. 방파제 청소 인력은 3명이 전부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주말 이후 월요일 아침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주말 동안 수거되는 쓰레기 양만 50리터마대 70자루가 넘습니다. 이게 70자루가 나온다고 주말마다? 주말 토요일 한 70자루 넣어줘야. 토요일 같은 일요일 같은 경우는 대책적으로 한번 써야 돼요. 그 바람이 불어보이죠. 그거 다 어디로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전부 다 바다를 절이든 다 날라갑니다. 지난해 8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음주 취사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가덕도 어항 일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규제가 해제됐습니다. 캠핑 등 각종 생활 쓰레기가 마을을 어지럽히자 주민들의 민원도 이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건축물 조성 예정 부지 위에서의 캠핑 행위가 금지되고 해안공원 일대로 제한됐습니다. 저 새로 세운 방파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선창으로
텐트를 많이 치는데 쓰레기 놓는 곳에 안 가가고 자기 텐트 친 옆에 놔놓고 가니까 까마귀가 와서 이걸 물어 뜯어가지고 막 한 1km 뭐 5km 막 이런데 선창을 막 다 더럽힙니다. 되도록이면 그리 와서 놀아주고 가는 거는 좋은데 그 쓰레기를 자기가 가가시면 좋겠습니다. 천성항에는 이동식 감시 카메라 2대를 포함해 5곳에 무단 투기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차량 외에 개인의 무단 투기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서구에서 매년 무단 투기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7억 원에 이릅니다. 똥떨이에서 버리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 차에서 놓은지를 우리가 특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캠핑장 개도라든지 이게 캠핑 카에서 어떤 무단 투기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 처분하는 그런 게 위주입니다. 저희가는. 실외 마스크 해제와 행락철 등이 맞물려 가덕도로를 찾는 발길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민들은 계도나 감시 등으로도 무단 투기가 근절되지 않으면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와 LG 헬로비전이 미디어 꿈나무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오는 5일 어린이날부터 5월 한 달간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에 참가한 어린이 청소년 작품을 지역 채널에 송출해 미디어 인재들이 대중들에게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에는 LG 헬로비전 상이 신설돼 우수 인재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영화를 만들고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발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일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조건이 주어져 있긴 하지만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생각들을 창의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기운을 LG 헬로비전을 통해서 얻게 됨으로 해서 보다 더 나은 창의적 작품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2022 해운대 모래축제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해운대 해수욕장과 구남로 해운대광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모래로 만나는 세계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에펠탑과 오페라하우스, 자유의 여신상, 피라미드 등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를 모래조각 작품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작품 수를 4개 더 늘려 15개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축제 첫날인 오는 20일 밤 8시 30분에는 해상 불꽃쇼가 10분간 펼쳐지고 모래축제 기념품 상점도 같은 날 문을 엽니다. 작품은 축제가 끝난 뒤인 6월 6일까지 전시됩니다. 해운대구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개막식과 거리 퍼레이드 등 인파가 몰리는 행사는 생략하고 샌드보드와 모래놀이터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은 정상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월드클래스 육성 10년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월드클래스 육성 10년 프로젝트는 부산시가 지역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 역량 개발을 지원해 세계적인 리더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부산 거주 청년이며 선발 분야는 건축, 조리 등 전문가 분야, 문화예술 분야, 언론, 과학 등 이슈 리더 분야입니다. 모집 인원은 3명으로 선발된 청년들은 3년간 최대 1억 원의 역량 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월드클래스 육성 10년 프로젝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진구와 동의대 산학협력단이 한국 신발 디자인 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청장년 미취업자로 다음 달부터 한국신발관과 부산 진구 청년 창조발전소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 수료자는 신발 관련 기업의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진구는 지난해 신발 산업 성장 거점 특구로 지정되는 등 지역 신발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동구청이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공공구매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 동구는 부산시 평균 3.3%보다 3배가량 많은 12.4%를 기록했습니다. 동구는 지난 2020년 부산경실련에서 수여한 사회적 경제기업 이용 우수기관에도 선정됐습니다. 동구청은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 고용 확대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